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투자론이 되겠고요. 대략 한 8문제 내외에 출제가 되는 영역이고, 계산 문제가 한 두세 문제 형태의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도 계산 문제고, 사실은 이제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공식 문제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얼마나 외웠느냐, 요거를 이제 묻는 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제일 먼저 이제 소위 이제 수익률, 그 다음에 이제 위험에 관한 개념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거죠.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이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예상 수익률과 같은 개념에서 각 투자 대안에서 투자자가 예상하는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이런 예상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정을 해서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의 계산식이라고 하는 거 각 상황에 따른 각각의 예상 수익률에다가요, 그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곱해서 소위 기대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30회 때 한번 좀 쉽게 한번 구성이 됐었고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부터 가지고 연습해 볼까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 사업에서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 해서 먼저 비관적일 때 수익률을 보니까요, 4%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생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20%. 자, 그러면 이제 4% 곱하기 0.2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20% 곱해보면 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개판돼 버려요. 그래서 4% 곱하기 0.2 이게 하나의 경우. 두 번째 정상적일 때 수익률 8%입니다. 여기다 발생할 확률은요 0.6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낙관적일 때 수익률 13% 곱하기 0.2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0.2, 8% 곱하기 0.6, 그 다음에 이제 13% 곱하기 0.2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기대 수익률, 이 투자 대안에서의 기대 수익률. 그래서 계산하면 0.8에다가요, 4.8% 나올 테고, 그 다음에 2.6%인가요? 해서 토탈 8.2%라고 하는 것. 이런 식의 문제가 과거 문제 유형이었었고요. 요거는 이제 바로 109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바로 하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8%라고 한다. 이때 정상적 경제 상황에 들어갈 예상 수익률을 구하죠. 그럼 이제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먼저 비관적일 때 수익률 몇 프로입니까?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4%. 확률이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발생 확률이 0.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0.8이 나오겠지요. 두 번째, 정상적일 때 수익률이 지금 X 얼마인지 안 주어져 있어요. 이걸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발생할 확률이 0.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0.4x라는 값을 뽑아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게, 자, 낙관적일 때 그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10%, 그리고 자, 10%에다가 10%에다가 지금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주어져 있죠? 0.4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얼마? 4% 나오고요. 여기서 0.8% 나오네요. 그러면 4.8%, 일단은 데이터가 4.8% 플러스 0.4x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체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0.4x는 8에서 4.8을 빼게 되면은 3.2가 나오나요? 해서 4, 8에 30에서 결과적으로 x는 얼마? 8%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거의 똑같은 걸 느끼셔야 돼. 이게 23인가 22회 때 나왔던 문제를 전에 나왔던 문제를 제가 이런 식으로 약간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이 문제를 보고 그냥 낸 거야. 이건 저희가 작년에 수업할 때 똑같은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 자체는 뭐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 문제 정도 나왔을 때 수험생 또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왜 이게 무엇이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약간 변형하는 것들,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다시요. 자, 각각의 상황에 따른 예상 수익률에다가 각각의 상황에 따른 발생 확률을 곱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어떻다? 바로 기대 수익률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각각의 수익률 먼저 4%, 그리고 이제 계산 연습할 때는 확률이 20%다라고 하면 0.2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하면 안 되니까 퍼센트 곱하기 소수점으로 표시해 주시면 바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낼 수 있고요. 이 문제가 나왔으면 거의 유력한 문제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는 뒤에서 공부하게 될 주제인데요. 이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개 투자 대안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역시 이 화면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나서 연습해 볼게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해 봐야 됩니다. 해서 지금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방식이 먼저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B 부동산, C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호황일 때 6% A 부동산, 그 다음에 확률은요 0.5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률은 각각 50%가 주어져 있으니까 확률은 0.5. 그 다음에 자, 불황일 때 얼마? 4%. 확률은 0.5. 이거 뭐 계산할 필요도 없지. 그냥 반반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아, 이걸 계산할 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설명드릴 때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다 반 나누면 3, 2, 4, 2, 5, 1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아, 확률이 50%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치면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은 호황일 때 6% 수익률, 확률은 0.5. 그 다음에 불황일 때 4%, 확률은 0.5.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5%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건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한 과정이고 이미 데이터에서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50%가 돼 있잖아요. 수익률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럼 반씩 나누면 되잖아. 3, 2 해서 5%. 그 다음 두 번째 4, 2, 6%. 5, 1 해서 얼마? 6%. 바로 다이렉트로 나온다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이런 거 구할 때는요, 확률상 이게 3개 정도 더 좀 복잡하니까 바로 암산할 수 있게 계산해 준다고. 그래서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 5%.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6%. C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6%. 그럼 이제 한번 계산한 거지. 비중을. A 부동산의 비중이 0.2, 5% 곱하기 0.2, 6% 곱하기 0.3, 6% 곱하기 0.5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게 주어질, 3개 정도 주어질 때는 보통 확률을 5대 5로 준다고. 계산을 편하게 하라고. 힘드니까. 대신 2개 주면 확률을 6대 4 이런 식으로 약간 바꿔주죠. 너무 쉬우니까. 출제는 그 패턴들이 과거에 그래 왔다고요. 그래서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호황일 때 6% 주어져 있고 확률은 0.5. 그래서 3%. 4% 곱하기 0.5 하면 얼마? 2%. 해서 토탈 5%. B 부동산 8%에서 4%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에서 2% 나오죠. 6%. 그 다음에 C 부동산 10% 확률 0.5, 그 다음에 2%의 확률 0.5 해서 얼마? 6%.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자, 비중 A 부동산이 20%, 5% 곱하기 0.2, 1% 나오죠. 6% 곱하기 0.3, 1.8% 나오죠. 6% 곱하기 0.5, 3% 나오죠. 그래서 1%, 1.8%, 그 다음에 3% 더하게 되면 5.8%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30회 때 그냥 기대 수익률 나왔으니까 확률상 아주 높은 것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8년 동안 2번 나왔거든요. 근데 출제된 회차를 보니까 24, 25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30페이지. 24, 25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이 문제를 연습을 할 거예요, 지금. 자, 보면은 24회 때 문제가 좀 더 쉬운가요? 얼핏 보면 좀 쉬운 느낌을 줘요. 자, 부동산이 2개밖에 없죠? A 부동산, B 부동산 2개밖에 없잖아요.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먼저 자 지금 보니까 20% 나와 있고요. 20% 나와 있고 자 확률이 얼마? 40% 나와 있죠. 그러면 20% 곱하기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계산한 거야? 20%. 자 지금 20%라고 하는 게 지금 뭐냐면 불황일 때 20% 그리고 확률은 얼마였어요? 0.4라고 해서 0.4에서 여기서 8%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자 호황일 때 수익률이 어마무시하네요. 70% 나와 있어요. 70% 곱하기 0.6이 돼야 돼요. 그럼 4.2에다가 지금 248이니까 8% 더하게 되면은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 자, 다시 20% 곱하기 0.4니까 이게 얼마죠? 20% 곱하기 0.4, 20% 곱하기 10% 곱하기 0.4면 4%고 8%가 나와야 되죠. 8%에다가 그 다음에 70% 곱하기 0.6이니까 67은 42. 그래서 토탈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얼마? 50%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B 부동산이요. 자, 불황일 때 10%고 확률은 0.4. 그러면 4%가 나오겠죠. 호황일 때 수익률이 얼마? 30%. 확률은 36, 18에서 1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8%하고 4%를 더하면 22%. 그래서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50%,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22%. 그리고 비중을 보니까 비중을 문제에서 A 부동산 50%, B 부동산 50%. 반반씩 하는 얘기죠. 25 더하기 11 하게 되면 얼마? 36%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되게 된다. 그래서 얘는 A 부동산, B 부동산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제 구성을 할 때 약간 바꿔주는 거야. 발생할 확률을 60대 40, 40대 60 이렇게 살짝 계산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회 때 나왔던 문제 가볼까요? 보니까 여기는 이제 상가 5페스텔 아파트 약간 용어를 바꿔요. 세 개 먼저 계산을 봐야 되죠. 자, 그리고 호황일 때, 불황일 때 문제를 짬뽕을 해왔구나. 호황이 될 확률이 40%, 불황일 때 60%라고 돼 있죠. 그러면 상가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20% 곱하기 0.4 이렇게 가야 되죠. 호황일 때가 20%라고요. 곱하기 얼마? 0.4. 그 다음에 불황일 때 10% 곱하기 얼마? 0.6이 돼야 되죠? 불황일 확률이 60% 돼 있으니까 해서 10% 곱하기 0.6. 자, 요걸 이제 더하게 되면 8%에다가 6%에서 14% 맞나요? 20% 곱하기 0.4. 상가가 호황일 때 20%라고요, 수익률이. 확률은 0.4. 8% 나올 테고, 불황일 때 10%, 확률은 0.6. 그죠? 그래서 더하면 상가의 기대 수익률 얼마? 14%. 두 번째, 오피스텔 호황일 때 수익률이 얼마? 25%, 확률은 0.4가 되는 거죠. 그럼 10%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불황일 때 10%라고 되어 있어요. 10%. 그래서 0.6을 곱해주면 6% 나올 테고, 그래서 얘 두 번째는 16%가 뭐가 된다? 기대 수익률. 세 번째, 아파트 호황일 때 수익률 이렇게 갔잖아요. 아까 수익률 곱하기 발생 확률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호황일 때 수익률이 10%. 확률은 아까 본 것처럼 0.4. 그 다음에 불황일 때 수익률이 8%. 그 다음에 확률은 얼마? 0.6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4%에다가 86은 48에서 4.8%에서 얼마? 8.8%가 소위 뭐가 된다? 기대 수익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각각의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에다가 자, 투자 비중을 감안해야 되죠. 상가의 비중이 얼마? 20%. 그러면 여기다 0.2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뭐였지? 오피스텔 16% 나왔었고 비중이 0.3을 곱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아파트가 비중이 0.5가 된다. 이걸 더하게 되면은 바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1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이거. 표 나오고 가면 겁 나고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한 10번 풀어보셔야 돼. 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계산은 이 산수 문제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해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성인들이다 보니까 이 학기론 할 때 안 해. 이렇게 어떻게 귀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필기를 내 직접 해. 이렇게 눈으로 쓱 보면서 맞구만. 근데 시험장 가면 해설이 안 나와 있어. 손으로 연습하셔야 된다고. 아니 뭐 그 있잖아요. 애새끼들 가르칠 때 구몬 수학 뭐 이거 계속 한 거 더 같잖아. 3-4, 3-4, 3-4 이 지랄을 한 수십 번씩 반복을 하잖아요. 애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본인은 안 해. 왜? 난 더하기 다 배웠던 사람이거든. 나처럼 귀한 사람이 더하기를 내가 왜 해? 계산을 이런 거든. 곱하기를 왜 해? 그러고 나서 이제 계산 문제를 못 풀었어요. 무슨 계산 문제? 더하기지.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고 이 문제 내면 제가 장담컨대 아마 수험생 중에 95%는 다 틀릴 겁니다. 왜? 푸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계산 문제 보는 순간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계산 문제를 못하지 하고 넘어간다고. 이게 미리 연습하셔야 돼, 계산 문제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 다 알아. 뭐 그렇지. 근데 몸이 안 따라온다고, 몸이. 이게 순서를 발생 확률을 중간에 넣기도 하고 발생 확률을 제일 위에다 넣기도 하고 투자 비중을 위에다 넣기도 하고 투자 비중을 표 안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살짝 바꿔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어찌됐든 30회 때 소위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출제가 됐으니까 확률상 거의 99%가 뭐야?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요, 해설 가리고 자꾸 산수 연습, 한 5번만 연습해 보시면 딱딱 떨어져요. 이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지금 뭔 얘기하고 있죠? 수익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소위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자, 기대 수익률은 각 하나의 투자 대안에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기대 수익률, 그리고 여러 개 부동산에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이때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형식으로 계산 문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학개론에서요, 자, 지금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은 특히 1차 과목에서는 자, 학개론 계산 문제 포기하고 나면 답 안 나와요. 1년에 학개론 계산 문제가 보통 8문제, 4배가 보통 출제가 되는데 대부분 한 6문제 정도는 공식 외우면은요, 거의 한 25초, 30초 만에 풀 수 있게 세팅을 해준다고. 근데 사람들이 아예 안 해. 한 2문제는 못 풀어요. 5분, 10분 걸리는 문제니까. 그 문제는 못 푸는데 이런 식의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고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계산 문제 다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남들은 40점 이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은 40개 만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본인은 32개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나와야 돼. 그게 힘들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중간중간 질문 보게 되면 한국말인지 일본말인지 번역문이다 보니까 깔끔하지 않게 막 구성을 해. 개 짜증나게. 내용은 알아도 문장이 이해가 안 되게 구성을 한다고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절대, 소위 공식 문제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보셨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했을 때 기대 수익률 하고요. 결국 이제 자신이 희망하는 수익률, 이걸 요구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구 수익률의 관계를 따져서 각 투자자는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어떤 투자 대안에 대해서 자, 이제 예상 수익률이 시장에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5%다라고 했을 때 어떤 투자자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투자자는 투자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 차이는 뭐가 되겠다? 바로 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에 미치냐, 미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기대 수익률, 투자자가 투자 대상에서 예상하는 수익률, 그리고 아까 계산하는 방식 설명드렸고요. 참고적으로 이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예상 수익률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도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요번에 전에 한번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울릉도 앞바다에 무슨 러시아 화물선을 인양을 하게 되면은 투자한 금액의 한 200배 정도의 수익을 보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안이 있었어요. 요걸 한번 이제 한번 틀렸죠. 또 투자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울릉도 앞바다에서 화물선 인양하면 그 안에 뭐 금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양하게 되면 떼돈 버는 건 확실해요. 왜? 그게 불가능한 일이니까. 수심 200 몇십 미터 있대. 배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간단해요. 일단 물을 빼야 돼요. 기중기를 동원해. 그리고 집어 올리면 돼. 그잖아요. 물을 언제 빼냐고. 물 뺄 방법이 없지. 그래서 안 됐다고. 그래서 다 그게 팩트라고 치고,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200배라는 얘기는 어마무시한 기대 수익률인데, 그만큼 어떻다? 위험도 크다. 해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이런 명제가 만들어진다고요. 그거 다 치고. 자, 이제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투자자가 투자 대안에서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함에 있어서, 자, 이게 뭐가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요구 수익률은요,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률이라고 정의를 하게 될 것이고, 결론은 이거죠. 자, 요구 수익률의 계산 방법,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개를 더한 값을 뭐라고 그런다? 바로 요구 수익률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비용, 은행 금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맡겨놓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 그 돈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위험률. 한편 부동산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위험도가 있겠죠. 그러면 더 높은 수익률이 있어야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위험 할증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위험에 대한 비용. 즉 어떤 투자자가 나는 10%의 수익률을 원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10%의 수익률을 원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그냥 대충 짓거리는 거 말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다고 친다면 거기에는 무위험률이라고 은행에 맡기면 몇 프로 이익이 남는다라는 게 하나 전제가 될 테고 대신 은행에 맡기는 것도 위험도가 있지만은 어떻게 하겠다? 그만큼 수익 위험도가 있으니까 나는 이게 위험한 투자 대안이기 때문에 몇 프로 더 붙여줘야 된다. 은행에 맡기면 예를 들어서 2% 수익률이 보장이 돼. 근데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특정한 투자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7%, 8%를 희망한다는 얘기는 위험하니까 그 정도는 보장을 해달라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게 요구 수익률. 그래서 용어를 외우셔야 돼. 이건 약속이야. 이 아이들의. 경제학하는 애들의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무위험률, 즉 시간에 대한 비용하고요. 위험 할증률, 위험에 대한 비용.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뭐가 된다? 요구 수익률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 수익률을 구한 상태에서 요구 수익률이 있다고 하십시다. 용어의 정의. 만약에 무위험률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요구 수익률은 어떻다? 상승하게 될 것이다. 왜? 요구 수익률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뭐가 되니까 무위험률. 뭔 소리냐? 은행 금리가 지금 2%, 1%, 2%라고 치고 2%인 시절하고 어떻게 시대가 바뀌어서 은행 금리가 10%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투자자는 무위험률을 얼마로 10%로 개선하고 위험에 대한 비용 얼마를 더해서 더 많은 요구 수익률을 희망을 하게 될 것이다. 은행 금리가 만약에 1% 떨어졌다. 그러면 다른 투자 대안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 금리가 10%일 때 20% 수익률을 보장하겠습니다. 별로 눈 헷가닥하지 않아. 근데 은행 금리가 지금 1%가 되는 시점에 가면 20%면 어마무시한 돈이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역시 위험이 증대되게 되면 어떻다? 요구 수익률도 상승하게 된다. 나중에 보겠지만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개념이 있고 비체계적 위험, 둘 다 위험이 한 종류입니다.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시스템 자체 위험을 얘기합니다. 시스템, 영문을 번역한 게 체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시스템이 아닌 거, 이걸 번역하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서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이론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체계적 위험은 시스템 자체의 위험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위험.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뭐라고 한다? 체계적 위험. 예를 들어서 자 북한하고의 이렇게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자 시끄러워진다, 미사일 쏜다, 핵을 쏜다 등등등 하게 되면은 그건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혹은 자 주식에 투자를 하든 어디에 투자를 하든 그 위험 자체는 다 피할 수가 없다. 중국하고 미국이 맞짱을 떠가지고 국제 이 무역이 문제가 생겨서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면 개인이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체계적 위험이라 부릅니다. 한편 예를 들어서 자 아파트 투자 사업에, 아파트 건설 사업에 또는 상가 건설 사업에 각각의 위험 요인이 있겠지요. 근데 그런 것은 어떻다고요? 개인이 선택에 따라서 어떻다? 피할 수도 있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겁나 세져가지고 아파트 건설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건 약간 다르긴 한다. 하여튼 이 개별 투자 대안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 개별 투자 대안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뭐라고 한다? 비체계적 위험. 뒤에서 논의하고 아주 쉬울 주제예요. 어찌 됐든 간에 자 체계적 위험이 증대가 되든 비체계적 위험이 증대가 되든 요구 수익률은 어떻다? 위험이 증대되면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구 수익률의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기대 수익률은 이미 공부를 했었고요. 정리합니다. 어떤 투자 대안에 대해서 자 기대 수익률이, 예상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다. 그럼 당연히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낮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안 할 것이다. 투자 기각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유치하니까. 결론은 이 파트는 문제 구성 자체가 요구 수익률의 정의,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구성이 됩니다. 자, 지문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130페이지에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계속 같은 지문 구성되고 있고요. 투자의 위험과 기대 수익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표현이 좀 어려운가요? 위험하고 수익률은 어떻다?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거죠. 위험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 높은 수익률을 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표현. 이게 학교는 지랄인 게 용어가 지랄이야. 용어가. 말이. 별 의미는 어렵지 않은데 말을 좀 이상한 표현을 써요. 자, 오른쪽에 여러분 교재 131페이지 핵심 지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구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의 수익률. 틀렸죠? 이건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뭐라고? 희망하는 수익률이 뭐가 된다? 요구 수익률. 2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서 상승한다. 위험이 증대되면 어떻다?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세 번째, 무위험률의 하락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틀렸죠? 은행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도 어떻다?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틀렸고요. 답이었고요. 4번 무위험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틀렸죠?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어떻다? 요구 수익률도 상승하게 된다. 그냥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 이퀄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그래서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고 무위험률이 하락하면 요구 수익률이 하락한다. 위험이 증대되면 될수록 요구 수익률도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두 번째 박스.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경우 투자안이 채택된다. 어렵지 않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투자는 기각되겠죠? 채택한다 해서 틀리게 뽑았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 틀렸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률에 관한 주제 보셨고 잠시 그랬다 위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